현직 대통령의 장모, 대통령 부인의 어머니가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던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이를 전하는 언론 보도 수준이 매우 나빴습니다. 대다수 신문들은 짧은 기사 달랑 하나, 신문들 중에서 일면 기사나 사설 등으로 비중 있게 보도한 경우는 한겨레 신문이 유일했습니다. 중앙일보와 서울신문은 아예 지면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해병대 수사 외압과 관련해 국방장관 보좌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법원 제출 기록으로 확인됐는데도 이를 보도한 신문은 한겨레, 경향, 서울신문 3곳뿐이었습니다. 인터넷 통신사인 뉴스원은 민생에 올인한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낯뜨거운 윤비어천가를 불러댔습니다. 뉴스에 박혀있는 가시들 발라내겠습니다. 노종면의 뉴발 시작합니다. 네, 쉽게 보기 어려운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일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국방장관 보좌관 지휘 책임자는 징계로 검토해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래에 있는 소제목을 봐야 이해가 됩니다.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이 있죠. 네. 해병대 최상병이 순직한 사건을 박정훈 대령의 수사단에서 수사를 하고 사단장 등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 검찰이 그 수사 기록을 회수해 갖고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로 기소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모처로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의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방부 장관인지 그 윗선인지 또 다른 제3자인지. 그런데 당시 국방장관이 해외 출장하고 있을 때 해병대 사령관에게,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의 최상관이죠, 해병대 사령관에게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하되 확실한 혐의자 수사하라, 이거야 문제가 될 일이 없죠. 이게 문제입니다. 지휘 책임과 관련된 인원은 수사 의뢰 대신에 내부 징계로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문자가 날아갑니다. 국방장관 쪽에서 해병대 사령관 쪽으로 날아간 겁니다. 받은 사람은 해병대 사령관 본인, 보낸 사람은 국방장관의 군사보좌관. 네. 어떻게 해서 이 문자 메시지가 확인이 됐을까요? 군 검찰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인 박진희 준장, 준장은 별 원스타, 별 하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확보해서 군사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바람에 드러났습니다. 이 박진희 보좌관이 사령관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한겨레 신문은 사실상 사건을 축소하라는 지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방부에서 견지해온 입장이 이 문자 메시지가 확인되는 바람에 거짓으로 드러났다. 박 군사보좌관의 메시지는 지금까지의 국방부 주장과 또 국방부 장관의 답변 등과 배치된다. 장관은 이첩 보류, 그러니까 시간만 좀 뒤로 늦춰달라, 이러한 지시만 했을 뿐 특정인에 대해서 지휘 책임이 있는 사람, 지휘 책임 이런 혐의 빼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확인해 보면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하되 지휘 책임과 관련된 인원 특정인이잖아요. 이게 임성근 당시 사단장 한 명뿐인지 더 있는지는 모르지만 특정해서 징계로 하자, 이걸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령관은 이 문자 메시지를 보고 이것이 그냥 단순한 권유였으면은 검토해 볼게 했으면 됐겠지만 요청 내지 압박, 지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거부를 합니다. 조금 전에 이 기사 설명드리면서 찾아보기 귀한 뉴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오전, 오늘 아침 11개 중앙언론사, 중앙신문사
다 확인해 봤는데도 앞서 보신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그리고 서울신문 이 세 곳에만 이 기사가 실렸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에 보면 김계관 사령관은 이제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동안 박정훈 대령이 자신의 지시를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 김 사령관은 매우 난처해하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얘기하는 바람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명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상황을 열어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명령 체계를 위반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박정훈 대령한테 항명 혐의가 적용된 겁니다. 박 전 보좌관과 나눈 대화를 보면 그 문자 메시지 대화를 보면 일관되게 해병대 수사단의 박정훈 대령 수사단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 수사 문제 없다, 수사 의뢰해야 한다. 그리고 뭐 지휘 책임자는 징계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국방부 쪽의 요청에 대해서 그럴 생각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내용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을 봐야만 알 수 있는 내용. 국방장관 보좌관,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람. 11월 이달 초에 있었던 장성급 인사에서 진급했습니다. 별을 하나 더 달았어요. 별을 달고 군대의 꽃이라고 하는 장군들의 꽃이라고 하는 사단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원스타에서 투스타로 진급하고 영전을 한 거죠. 이 내용은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만 실렸습니다. 이 기사도 거의 다뤄지지 않아요. KBS 상황, 취임 첫날 프로그램들 날려버리고 진행자 교체해버리고 인사할 시간도 안 주고 심지어는 아직 인사 발령이 나지도 않은 간부가 프로그램 자기가 곧 맡을 거니까 마음대로 하겠다고 했는 모양이죠. 진행자들 교체 통보하고 출연자 교체 통보하고 그렇게 박민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KBS가 한마디로 난리통이 돼버렸습니다. KBS 기자들, PD들 집단 반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게시판이 뜨거워지고 뉴스를 사유화하고 있다는 경영진을 향한 비판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각 언론사마다 지회를 두고 있습니다. KBS 지회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사장의 이런 일방적인 전횡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기수 성명도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방송 KBS의 38기 2011년 입사한 기자들이라고 하니까 한 12, 13년 된 중견 기자들입니다. 14명이 성명을 냈고요. 그리고 KBS PD협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라디오 PD들 76명이 비상총회를 열고 결의를 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라디오 센터장 물러가라, 사퇴하라. 이 사람이 본인 인사 발령이 공식적으로 나지도 않았는데 내정 상태에서 프로그램 제작진 하차 통보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KBS의 대표 뉴스 프로그램 하면 9시 뉴스죠. 뉴스9. 여기 오랫동안 진행을 했던 앵커가 시청자들께 인사도 할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바로 교체해버렸죠. 그 자리를 차고 들어간 사람이 박장범 앵커인데 첫날 월요일 진행을 하면서 KBS가 그동안 편파 보도를 했다면서 사례들을 열거했습니다. 박민 사장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할 때 얘기했던 그 보도들이에요. 사장의 사과 회견을 받았었다. 대표 프로그램, 대표 뉴스 프로그램의 앵커가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KBS의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KBS 기자, PD들 뭐하냐? 시민들만 싸우고 너희는 뭐하냐? 이런 비판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뭐 이것도 제 사견입니다만 그렇게 쉽게 통제하기 어려울 겁니다. 쉽게 고개 숙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YTN에 이어서 연합뉴스 TV도 민간 최대 주주로 바뀐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형화, 민영화한다는 얘기죠. YTN은 공기업이 대주주였죠. 연합TV뉴스도 국가기관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최대 주주입니다. 둘 다 우리나라 보도 전문 채널 이 둘밖에 없어요. 이 둘 다 민영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도 전문 채널의 지분을 가지려면, 대주주가 되려면 방통위의 승인 심사를 통과해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상파나 종편이나 보도 전문 채널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은 뉴스를 할 수 있는 방송사라는 뜻입니다. 뉴스를 하는 방송사들은 방통위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업 허가가 나요. 중간에 주주가 바뀌면 그때마다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방통위가 YTN과 연합뉴스에 대해서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하기로 했다.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연합뉴스 TV는 그러면 누가 인수를 한다 뭐 이런 건가? YTN은 최근에 공개 입찰을 해서 유진 기업의 특수법인이 YTN 뭐 대주주 지분을 얼마 주고 사겠다라고 응찰을 해서 낙찰이 됐죠. 3,199억 원을 써냈습니다. 지분 31%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확정되려면 방통위의 승인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직 그러니까 공식적인 대주주는 여전히 공기업입니다. 연합뉴스 TV는 1대 주주, 최대 주주는 연합뉴스, 통신사인 연합뉴스. 그런데 2대 주주가 있어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을지학원입니다. 을지병원, 을지대학, 대학과 병원을 보유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이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29.26%, 거의 차이가 없죠. 그런데 연합뉴스가 사실상 경영을 지배해 왔습니다. 을지학원이 이 이후에 최근에 지분을 더 사들였어요. 다른 소액 주주들의 지분을. 그래서 연합뉴스보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공식화되려면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최대 주주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 내용입니다. YTN 사측도 또 구성원들도 민영화 절차에 대해서 우려하고 반대의 입장입니다. 연합뉴스도 을지학원의 이 주주 변경 시도는 적대적인 인수다. 동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낸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자, 이 두 보도 전문 채널의 대주주 변경 심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고, 또 하나 YTN의 경우는 심사 기본 계획을 아예 공식적으로 의결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 연합뉴스 TV도 이 절차를 밟겠죠. 자, 이 심사 계획이 의결됐으니까 이 계획대로 절차가 진행될 텐데, 그럼 바로 뭐 방통위에서 땅땅땅 두드리면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지금 방통위가 이동관, 이상인 이 둘 다 여당 추천 위원들 둘이서 북치고 장구치고 아주 잘 재밌게 놀고 있잖아요. 방통위가 방송사의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할 때는 전문심사위원회를 따로 꾸려야 됩니다. 8인 이내로. 그래서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그리고 또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주주인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돈만 있다고 방송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심사는 어느 정도 할까요? 6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내일도 통과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60일 이내라고 했을까요? 충분히 심사하라는 겁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60일도 모자라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해요. 대개 다 60일 꽉 채우고 상당수는 연장합니다. 4년 전 JTBC가 무상감자를 신청했는데, 자본을 줄이겠다는 걸 신청을 했는데 계속 이게 심사 승인이 안 나오니까 아예 석 달 있다가 철회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방통위가 YTN 승인 심사 계획을 의결하는 걸 보면 매우 서둘고 있다. 지금 오마이뉴스는 후다닥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속도전. 왜 그럴까요? 바로 이동관 탄핵 때문입니다. 이동관 탄핵이 공식화되니까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국회 본회의 일정만 잡히면은 가결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하겠다? 그러면 아무리 길어도 2, 3주 그 안에 60일 이내에 해야 하는 심사를 다 맞춰버린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15일에 유진기업에서 이 계획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전체 회의, 방통위 전체 회의가 소집됩니다. 그래서 15일에 제출하고 16일에 전체회의 열어서 전체회의라고 해봐야 2명이에요. 이동관 이상인 둘이서 땅땅땅 두드렸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통상 방통위의 전체 회의는 기자들에게 통보를 해요. 전체 회의 이 중요한 일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자들은 방청 또는 촬영 신청을 합니다. 취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자들이 근무하는 시간에 통지를 해요. 언제 합니다라고. 그런데 15일에 계획서가 오고 빨리 내라고 했는지 유진기업 스스로 서둘렀는지 15일에 후다닥 들어왔고 일정 바로 잡아서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내일 전체 회의 할 거야 라고 통지를 했어요. 뭔가 부자연스럽다, 서둘고 있다, 급하다. 만약에 정말 탄핵 전에 이 중요한 일을 해치우기 위해서 졸속 심사를 한다면 이동관 위원장은 사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거는 탄핵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YTN 노조는 졸속 심사를 할 경우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를 했고요. 실제로 이런 무리수를 둔다면 고소고발이 들어가겠죠. 언론에 대한 통제는 방통위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한 축, 또 한 축은 검찰의 수사. 뉴스타파 보도를 문제 삼아서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했던 언론사들, 비슷한 흐름의 보도를 했던 대선 6개월 전서부터 했던 보도들까지 다 압수수색까지 해가면서 지금 쥐잡듯이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 법원은 도대체 왜 그렇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대로 발부해 주는가? 그래서 제가 법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자판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그렇게 거의 자동처럼 자판기가 찍어내 주듯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놓고 마치 법원이 판단해서 이 수사는 정당해라고 보증해 주는 것처럼 입장을 냅니다. 지금 왜 이 사건은 수사의 정당성을 논하게 될까요? 언론에 대한 탄압으로 비춰진다는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검찰청법이 이미 개정이 돼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수사 대상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명예훼손법.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언론사 기자 상대 수사의 거의 대부분이 한 건 빼고 다 명예훼손죄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직접 수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검찰이 무슨 얘기야? 압수수색 영장 법원이 발부해 주잖아. 이게 할 수 없는 거면 발부해 주겠어?
이런 궤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겨레가 취재를 해봤어요. 법원, 행정처, 대법원, 네, 법원을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법원, 행정처, 그리고 대법원. 어떤 입장이냐?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가 축소된 뒤에 영장 발부하는 과정의 어떤 실무적인 원칙들 한 번도 논의해 본 적이 없다. 회의나 토론을 진행한 사실이 없다. 이건 무슨 얘기냐? 기존 관행대로 발부해 왔다라는 거예요. 법원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심사해 보지 않았다. 이 얘기를 가지고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합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이미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검찰 주장이 힘을 잃으면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에 압수수색까지 해가면서 수사한 검찰, 그들이 확보한 증거가 본안 소송에서는 효력을 다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다 재임 시절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이런 거. 영장 실무회의나 토론을 진행한 사실이 없다. 검찰과 관련된 수사 범위가 조정되면 법원도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죠. 이거 안 했다고 지금 자랑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김상환 법원 행정처장 뭐 했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뭐 했습니까 도대체? 여하튼 언론사 또 기자, 전 현재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수사 거의 대부분 명예훼손 위반 혐의인데 그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압수수색이라는 강제 수사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심 마케팅을 스스로 했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윤심을 팔지 말라고 합니다. 누구한테 했습니까? 이뇨한 혁신위원장한테 했죠. 국민의힘 혁신위가 가동되고 이뇨한 위원장이 윤핵관, 당 지도부 등을 향해서 불출마 내지는 험지 출마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요구를 받은 당사자들은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히거나 무시하거나 하죠. 그랬더니 이뇨한 위원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신호를 받았다. 잘하고 있다. 계속 그렇게 밀어붙여라 라는 신호를 받았다. 이 이뇨한 위원장의 발언은 여당 혁신위원장의 발언입니다. 누구보다 외압을 막아내야 되고 당이 용산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소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의 지침 신호를 받았다고 자인했어요. 자인해버린 거예요. 당이 여전히 용산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자인했고 스스로 대통령의 뜻을 받들고 싶다는 것을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 일 이후에 김기현 대표가 윤심 팔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냥 우왕좌왕 좌충우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선일보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를 비판을 하네요. 당신이야말로 윤심을 팔았잖아. 이런 말 할 자격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김기현 대표가 그동안 윤심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쫙 정리를 해줬습니다. 조선일보가 이런 거 잘해요. 지난 1월 5일 신년 인사회 때 대통령과는 눈빛만 봐도 통한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런 당이 돼야 된다. 네. 1월 9일 대통령과 호흡 맞출 수 있는 후보. 무슨 후보예요? 당대표 후보. 당대표에 도전해서 됐잖아요. 그 자기 후보 캠프 개소식 때 대통령과의 호흡을 얘기했고요. 다 비슷한 얘기예요. 대통령과 교감 자신 없는 사람들이 윤심팔이라고 말한다. 지금은 이 얘기를 보십시오. 대통령과의 교감이 자신 없다. 그럴 때 윤심팔이라고 비판한다. 본인이 지금 대통령과 교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윤심 팔지 말라고 한다. 이렇게 되돌아온 겁니다. 1월의 얘기가 10달이 지나서 되돌아간 거예요. 2월에는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한다. 대통령과 당대표 관계는 부부관계랍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공천에 대해서도 대통령 의견을 물을 것이다. 그래서 김태우 후보를 강서구청장 후보로 공천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조선일보는 지금 혁신위와 윤핵관들의 싸움에서 혁신위 편을 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야 조선일보가 사실상 지지해왔던 국민의힘이 다가오는 총선에서 그나마 깨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모양이죠. 희생을 거부하는 친윤들은 결국은 사익을 쫓았다. 너희들 대통령의 뜻인지 아닌지 몰라도 이뇨한 위원장 말대로 해. 엄지 출마하거나 불출마해 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사익을 챙겨온 것으로 판단한다. 당과 나라의 미래보다 자신의 안위와 기득권 지키기에만 집착한다면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로 교훈을 얻는 것은 없고 혁신이 출범도 쇼를 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때 희생을 거부하고 자신의 작은 기득권만 챙긴다면 정부의 성공이 아니라 사익 때문에 대통령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사익으로 모였다면 측근들만 사익 때문에 모였습니까? 대통령은 공익을 수호하는 공익의 대표자예요. 검사는 검찰청법에 공익의 대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실과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미중 전술적 타협, 지금 대통령 공익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어서 비판을 받는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는 환대를 받고 있나 봐요. 나가는 걸 좋아하는 걸 보면. 에이펙 샌프란시스코에 지금 가 있습니다. 거기서 미중 정상회담이 1년 반 만에 대면 방식으로 열렸어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만났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진전이 없었지만은 적어도 군사소통 채널은 복원해서 우리가 빵 부딪히지는 말자. 위기관리를 좀 하자. 이런 데 합의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다 우리나라가 움직임을 주시해야 되고 미치는 영향이 큰 나라들이죠. 이 나라들이 전술적인 타협, 군사적인 부분에 한해서지만 한국도 외교 전략을 재점검해야 될 때 아니냐. 그저 미국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면서 대결적인 외교를 해왔던 한국 정부가 이참에 좀 전략 수정을 하라. 한겨레 얘기를 듣겠습니까? 조선 얘기를 듣겠습니까? 조선일보는 여전히 9.19 남북 합의는 군을 올가매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방부에서 일부 효력을 정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다는 거, 이 내용을 보도하고 있어요. 비판이 전혀 없어요. 정부의 목표는 결국은 백지화입니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왜 없애려고 할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정부의 방침이 너무 뚜렷해요. 그뿐이 아닙니다. 갑자기 유엔사 소속 회원 17개국 국방장관들을 한국으로 불러요. 유엔사의 역할 강화를 추진하겠다. 유엔사가 뭡니까? 한국전쟁 발발 직후에 유엔 안보리 결의로 만들어진 기구예요. 정전협정이 체결됐기 때문에 한국전이 종식되지 않았잖아요. 종전되지 않았잖아요. 정전 상태잖아요. 여기서 그 정전 상태를 관리하는 유엔사. 그런데 1978년에 한미연합사가 작전권을 공식적으로 행사하게 되면서 유명무실해졌습니다. 회원국들은 존재하지만 이렇다 할 기능이 없어요. 유엔사의 참모부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참모부에 고위급을 파견하지 않아요.
한국 때문에 만들어진 기구인데도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사실상 요청해서 장성급을 보내라고 했을 때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국방부는 장성급으로 파견하겠다라고 공식화했습니다. 북한을 돕는 국가, 국제사회에 응징이 있을 것이라는 유엔사의 입장을 이끌어내고요. 그랬더니 중국이 발끈하잖아요. 시대 역행한다.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킬 것이다. 경향신문 사설 윤 대통령이 읽을지 모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강력한 힘의 원천을 유엔사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분열된 국론을 치유하는 것부터 생각해라. 힘에 의한 도발 억제에는 한계가 있다. 힘으로는 짓누르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론 분열로 이어진다. 이스라엘에서 보지 않았냐.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례를 들어서 대결이 얼마나 위험한지, 언제든지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지적들을 합니다. 이 얘기가 굉장히 합리적인 지적이죠.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 같은 안전판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얘기를 하면 이른바 극우 세력들은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초토화하고 있잖아. 이스라엘 사례를 보면서 북한을 초토화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부글부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극소수 무시해도 될 정도의 그런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사회가 흔들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국방부에서 대결을 자꾸 부추기는 쪽으로 움직이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에이펙에서 미국과 중국이 이런 전술적인 타협을 한 부분이 저는 제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정부의 어떤 안보 전략, 외교 전략을 수정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걸 빼야 된다, 넣어야 된다. 그런데 양태가 다른 해랑 매우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보통 예산안이 이제 정부가 제출을 하고 이제 국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야당은 깎자고 합니다. 여당은 지키거나 늘리려고 하고. 그게 통상 그래요. 물론 세부 항목에서는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한겨레 신문이 달라진 예산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1당이 민주당이죠. 야당이죠. 야당은 증액하겠다는 겁니다. R&D 예산을 비롯해서 야당이 보기에, 민주당이 보기에 민생 법안, 민생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 끌어올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겨레 신문이 이렇게 짚었어요. 야당 주도로 예산안을 증액하더라도 헌법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 이게 뭐죠? 예산 심의 권한이 국회에 있는데 예산안 변경을 정부가 동의해줘야 한다? 증액과 신규 편성에 한해서는 정부가 동의해야 합니다. 헌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 제57조 보시겠습니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아무리 심의권을 가진 국회라 하더라도 정부의 동의 없이는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그래서 증액할 때는 국회와 정부가 합의를 해야 해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해요. 내년에 총선도 있고 해서 결국은 정치적 타협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한겨레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발라버릴 뉴스들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신문사의 기사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총 8개 신문사예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경향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 보이십니까? 네, 한국일보, 한국경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뭐 언뜻 보였을 거예요. 대통령 장모, 김건희 여사 어머니, 모친 최은순 씨가 결국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은행 잔고, 저축은행 잔고를 위조했어요. 그 위조한 것은 사기 사건에 쓰였고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보석 청구를 했는데 그것도 기각됐어요. 확정입니다. 대법원. 근데 이 기사들을 제가 왜 이렇게 여러 건을 모았을까?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지금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기사가 딱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건씩. 그리고 이 기사가 실려 있는 지면을 보겠습니다. 신문들은 앞면에 실리면 중요한 기사인 거예요. 본인들이 그 언론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일면에 올립니다. 12면 보이시죠? 조선일보 12면, 매일경제 27면. 그건 동아일보인가요? 네, 동아일보 12면, 세계일보도 12면, 한국경제 29면, 경제지는 27면, 29면, 한국일보 12면, 세계일보가 8면이군요. 정정합니다. 세계일보는 8면, 국민일보가 12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경향신문 10면. 경향과 세계일보가 조금 상대적으로 앞면에 실렸어요. 기사량입니다. 세계일보가 좀 많고요. 그 다음으로 경향신문이 많고 나머지는 비슷비슷한데 경제지는 진짜 반토막 기사를 실었네요. 일면에 실린 신문은 일면에 이 기사를 실은 신문은 한겨레가 유일했습니다. 한겨레는 사설도 실었고요. 총 3면에 걸쳐서 기사를 배치했습니다. 한겨레 신문 중심으로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장모가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사실 자체도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이 기사가 왜 중요할까? 또 달리 주목해야 될 그런 요소는 없을까?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법조계에서는 최은순 씨를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했다면 형량이 훨씬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짚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1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잔고 증명서를 4번 위조했거든요. 저축은행에 300억 넘게 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것도 서류를 위조해서. 그럼 뭐 검찰이 기소 잘한 거 아닌가? 위조를 왜 합니까?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디다 썼는지를 밝혀야죠. 검찰이라면. 사문서를 위조했으면 대부분 사기 사건에 쓰입니다. 어디다 썼냐고요, 어디다가. 증명서 4장이면 4번 썼겠죠. 뭐 같은 거를 뭐 비슷한 시기라면은 뭐 중복해서 썼겠지만 4장을 만들었으면 4번 썼을 거라고 짐작을 해야죠. 그런데 법원에 제출한 1장에 대해서만 기소했어요. 법원에 제출한 건 뭐 시쳇말로 빼박이라서 그랬을까요? 다른 위조건
공범이 있습니다. 안모 씨. 이 사람들은 2번 행사한 것으로 혐의가 추가 적용됐는데 최은순 씨만 이들한테 적용된 행사죄가 빠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 법원에서조차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 씨를 기소 대상에서 아예 제외한 것은 의문이 있다. 법원 눈에도, 재판부 눈에도 검사 니네들 뭐 했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검에서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일 때,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최은순 사건 대응 문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지난 대선 때 뭐라고 했냐? 장모가 오히려 50억 정도 사기를 당했다. 사전에 나랑 상의했으면은 사기 안 당했을 텐데. 그럼 뭐 누가 물어봤습니까? 이런 건? 혹시 상의하고 사기친 거 아니에요? 이런 오해를 하게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여하튼 자기 장모는 오히려 피해자다. 그리고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는 분이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전언도 나왔죠. 뭐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만. 자, 한겨레 신문 사설 사과하라. 2심에서 법정 구속됐잖아요, 최은순 씨가.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지금도 법원 판단에 아무 말 안 하겠다고 해요. 편리한 대로 합니다. 얘기 안 해야 될 때는 막 입장 내고. 뭘 사과를 해야 되나? 일단은 본인이 검사 출신인데 검찰총장까지 했는데 자기 장모라고 두둔하는 발언을 대선 정국에서 한 것. 그거 사과해야죠. 그리고 자기네 가족 일이잖아요. 자기 장모잖아요. 사과해야죠. 앞서서 대다수의 신문들이 보도량이 적었고 지면 배치도 뒤쪽이었고 보도를 너무 축소한 거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도 그 언론들은 보도는 했잖아요. 대통령 장모 최은순이 아예 없는 신문들이 있습니다. 오늘자 신문에 중앙일보와 서울신문, 이 두 신문은 최은순 세 글자가 없어요. 중앙일보 로고를 영어로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뭐 미국 수준으로 언론 수준을 끌어올리겠다. 뭐 그래서 뉴욕타임즈에서 한국 언론 상황을 비판하니까 그제서야 사설에 담고 그러는 건가요? 영어가 좋은 건 아니지만 뭐 미국의 어떤 스탠다드를 추구한다면 스펠링 이거 알파벳만 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서울신문 최고의 역사 119년 미래를 연다. 이런 보도 태도로 미래가 열리겠습니까? 이 기사는 실소를 자아내게 합니다. 이 대통령 근처에만 가면 대통령을 이렇게 추켜 세워주고 싶은 욕구가 기자들한테는 막 샘솟나요? 민생 올인 윤 대통령 메시지 일정 인사 다 바꿨다. 다 바꿨다. 최동현 기자. 제가 이 기사는 기자 이름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내용을 보십시오. 대통령의 공개 일정은 민생 현장으로 채워졌다. 정말 그랬습니까? 대통령의 공개 일정이 뭐뭐 있었죠? TK 방문, 박근혜 방문, 관변단체,
그 다음에 이벤트, 정치 이벤트. 저 이벤트는 추가 설명이 필요한데 짐작하시겠지만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뭐 비상경제 민생회의라는 거를 했죠. 카페에서 서민들 만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소상공인으로 소개된 사람 가짜였어요. 중소기업 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로 소개된 사람, 지난 대선 때 부산 공동선대위원장 직함 받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데리고 이벤트 했어요. 관변단체 2년 연속으로 바르게 살기 운동, 새마을 운동, 박근혜 2번 만났죠. 최근에만 TK 가서 대구에만 오면 힘이 난다고 하죠. 이게 민생입니까? 이게 민생이랑 뭐가 연결돼 있어요? 그래놓고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미국 가 있어요. 순방 잤다고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한다는 말. 순방이 민생이다. TK 가는 것도 민생이고 박근혜 만나는 것도 민생이고 이들의 눈에는 모든 게 민생이에요. 그런데 기자가 그거를 그대로 민생 현장으로 채워줬다고? 기자 공부 다시 하십시오. 대통령은 협치를 요청했다. 대통령이 협치를 요청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는 거죠. 지금 거부권 행사가 지금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보도되고 있어요.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다들 전망합니다. 대통령실에서도 부인하지 않아요. 협치하려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야당 요구 수용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난번 국회 예산연설하러 와서 상임위원장들 만났죠. 여야 상임위원장들. 야당 상임위원장들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그 문제 백제화해라. 양평고속도로 백제화해라. 네? 이런 요구들을 했어요. 여러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라도 받아들인 게 있습니까? 무슨 협치를 했다고 대통령은 요청만 하면 돼요? 이런 게 문제로 안 보이는 사람은 기자하면 안 돼요. 인사구도의 파격적인 변화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하나만 보죠.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김행 장관 후보자는 강서구청장 선거 전이었죠. 근데 이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는 지금입니다. 지금. 인사검증 제대로 안 해서 북한이 미사일 쏜 날 골프 치고 주식 거래하고 골프를 쳐서 북한의 미사일을 격추시키겠다는 겁니까? 주식 거래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대응무기 개발합니까? 그런 사람을 합참의장은 군 서열 1위예요. 그런 사람을 제대로 검증도 안 하고 자녀 학폭 가담 사실도 스스로 몰랐다고 하고 정보에 둔감한 사람, 자기 발밑도 가정도 챙기지 못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군을 맡깁니까? 그런데 인사의 파격적인 변화? 이런 것만 봐도 대통령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굳이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평가를 해주고 싶으면 최소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는 것 정도는 확인을 하고 써야죠. 인생 올인이라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 1분만 쉬었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쪽지 시험을 풀어보겠습니다.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허.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봉입니다. 박준영의 마키아벨리, 박시동의 경제 본색. 조정면의 뉴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6문제입니다. 1번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보시죠.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국방부 등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죠. 지난 8월에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이 있습니다. 원스타 군사보좌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하고 이 순직 사건과 관련된 책임이 있는 그런 사람, 혐의가 확실하면 수사 의뢰하고 지휘 책임이면 징계로 하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문자 메시지가 포착이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최상병 순직 당시 소속 부대 사단장이었던 임성근 소장을 수사 의뢰하지 말라는 지침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의 문자 메시지. 근데 당시 수사를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수사단에서 했어요. 그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은 국방부의 이런 요청과 무관하게 임 소장, 투스타 사단장 임성근 소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국방부가 발칵 뒤집히고 군 검찰이 발빠르게 경찰에 가서 수사 기록 다 가져가고 박 대령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죄목으로 기소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외압의 실체를 밝혀내는 게 관건입니다. 박정훈 대령이 받고 있는 혐의, 항명, 사기, 문서위조 무엇일까요? 정답이 아닌 두 개는 대통령 장모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위 1번 문제에 등장하는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 박진희 당시의 준장 원스타, 그는 이달 초에 군 인사에서 변동이 있었어요. 직무도 바뀌었고 계급도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군요. 1번 외압 의혹 사건 관련자이기 때문에 계급을 강등시켰다. 그리고 한지로 좌천시켰다. 2번 아직은 의혹 수준이기 때문에 계급 유지하고 직무도 유지시켰다. 3번 의혹이 있거나 말거나 공로가 인정된다. 이 공로는 무슨 공로다 하여튼 공로가 있으니까 진급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사단장으로 영전시켰다. 1, 2, 3번 중에 어느 것이 답일까요? 어느 것이 답이어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것이 답일까요가 문제입니다. 3번 방통위가 YTN과 연합뉴스TV의 최대 주주 변경 심사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연합뉴스TV의 심사 계획은 아직 승인이 안 됐어요. 곧 승인할 겁니다. 여기 좀 문제에 착오가 있었네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공적 소유의 두 보도 채널을 민간에 넘기려는 방통위가 이동관 탄핵 가능성 때문에 서둘고 있다. 후다닥 서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둘다 보면은 졸속 심사를 하게 되잖아요. 자, 이 YTN과 연합뉴스TV를 민간에 넘기는데 누가 최대 주주가 되려고 하고 있을까요? 과연 누가 YTN과 연합뉴스TV라는 이 공적인 보도 채널을 사유화하려는 걸까요? 유진기업 YTN, 을지학원 연합뉴스, 유진참치와 을지문덕, 윤석열과 김건희. 복수 정답일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정답은 하나만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4번, 5번, 6번. 4번부터 보시겠습니다. 미중 정상은 둘이 만나서 군사소통 채널 복원에 합의했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대북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갑자기 이걸 들고 나왔어요. 이걸 활성화하겠다. 자, 17개 회원국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기구, 유엔이 한국전이 발발한 직후에 참전했던 나라들을 중심으로 만들었던 기구. 이 정전체제를 쭉 유지해 오다가 1978년 한미연합사가 작전권을 가지면서 유명무실해졌던 이 기구는 무신사, 유엔사, 총기난사. 뒤에 사자가 들어갑니다. 징역 1년이 확정된 최은순 씨. 은행 잔고를 위조했는데 마치 349억 원이나 있는 것처럼 자신의 재산을 부풀렸어요. 가짜로. 최근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사건이 있죠. 전청조 씨 사건. 이 전청조 씨가 어떻게 해서 자신의 재산을 자기가 재력가인 것처럼 과시했습니까? 은행 어플에 가서 간단한 조작으로 무려 51조 원이 있는 것처럼 속였어요. 뭐 이거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얼개가? 최은순 씨와 관련된 설명 틀린 것은 제가 굳이 최은순 씨 사건에 전청조를 갖다 붙인 거는 전청조에는 언론이 열광했습니다. 그야말로 열광했어요. 최은순 씨는 현직 대통령 장모예요. 보도 가치는 이게 훨씬 더 높습니다. 자, 아무튼 최은수 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최은수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다. 김건희 여사의 모친이다. 양평 공공지구 그 특혜 개발 의혹이 있죠. 그 양평에 아파트를 지은 시행사 ESND의 설립자다. ESND의 현재 대표이사다. ESND의 ES는 은순의 약자다. 이 중에 하나가 사실과 다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대통령 장모 징역형이 확정됐다는 기사가 오늘자 신문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딱 신문사 2개였습니다. 어디일까요? 조선과 중앙, 동아와 매경, 중앙과 서울. 하나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두 신문사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제 뒤에 뭐가 하얀 게 떠서 봤더니 벌써 답을 다 쓰셨군요. 답 확인해 보러 갈까요? PD가 빨리 가라고 띄워주셨어요. 131, 243, 131, 243, 233, 253. 첫 장은 대부분 다 똑같고요. 뒷부분이 다르네요. 자, 첫 번째 1, 2, 3번 항명 혐의로 박정훈 대령을 기소했다. 항명이 맞고요. 2번 그렇죠. 소장으로 진급하고 사단장으로 영전했죠. 이 인사가 났을 때는 군사보좌관에 대한 의문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 이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급시키고 영전시켰어요. 13, 그 다음에 3번 문제. 저는 3번 문제를 3번으로 선택하는 분들이 계실 줄 알았는데 없죠? 없네요. 다 1번 유진기업 을지학원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이 부부가 언론을 사유화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은 성립됩니다. 자, 첫 번째는 131, 첫 페이지는 4, 5, 6번. 여기는 오답자들이 꽤 많아요. 자, 4번 유엔사가 정답이죠. 2, 5번 현재 대표이사는 아닙니다. 대표이사였어요.
근데 이 그 공흥지구에 한신 아파트를 짓는데 그 추진하다가 잘 안 돼요. 그래서 2012년인가 그때쯤에 자신의 아들로 대표이사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표이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고요. 6번 최은순 기사 없는 신문들 중앙과 서울이었습니다. 그러면 243, 131, 243이 정답입니다. 네. 쪽지 시험 인기 짱인가요? 지금 그 동시 접속 동접자가 1000명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고맙습니다. 이제 정답은 다 봤으니까 좀 소개해 줄 만한 댓글 있으면 좀 계속 내려봐 주세요. 네. 네. 내일 전국민 촛불행동 토요일. 네. 최은수는 30년은 감옥에 있어야지. 30년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아마 그 문서를 위조했는데 행사한 거는 기소를 제대로 안 했잖아요. 그것까지 제대로 기소했다면 몇 배는 형량이 더 늘어났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뉴스 보면 화병 나서 안 보는데 뉴바를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된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네, 한 가지 여러분들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그 매일매일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한 분씩 쿠키 세트를 전달해 드리고 있죠. 이번 주 당첨자 어떤 분들인지 잠시 소개해 드리고 죄송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배너 보여주세요. 네. 예규님, 또 여름엔 수박님, 나나나님, 그리고 앵그리님 축하드립니다. 맛있는 광화문 살롱의 쿠키 세트가 여러분 댁으로 배송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이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뜻도 있고 그동안 감사했다는 뜻도 있어서 세 분께 정답 올려주신 세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앞에 올려주신 세 분을 골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순서라는 얘기는 제가 자리를 옮겨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노종면의 유발 꼭 두 달 동안 방송을 했습니다. 지금 스픽스에서 12월 개편을 준비하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뭐 이해해 주시겠지만 이 유튜브 방송사에서 새로운 개편을 준비할 때 현재를 유지하면서 바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만 12월 개편을 조금 더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조기에 정리할 프로그램들을 정리해야겠다. 그래서 유발과 경제본색을 오늘부로 종료를 하고 12월 개편을 준비하는데 제가 힘을 보태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막을 내리는 이유 왜 하필이면 유발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냉정합니다.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왕이기도 하고 깡패이기도 해요. 많은 분들이 좋아라 해주시고 평가해 주시고 또 뭐 저도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네, 이 저변을 확대하기에는 조금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른 스픽스의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서 좀 조회수는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애착이나 제 스스로의 평가나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은 뭐 전혀 변화가 없지만 지금 같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취사 선택이 필요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내용을 SNS 통신문에 올린 이유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예요.
노종면의 유발, 뉴스를 발라드린다는 그런 이 문구를 프로그램 제목으로 쓰고 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기획으로 삼았던 이유는 뉴스는 생선 같다는 그런 제 인식 때문입니다. 뉴스를 잘못 먹으면 생선 잘못 먹다가 목에 가시가 걸리듯이 큰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꼭 발라서 드셔야 됩니다. 지난 2달 동안은 제가 발라드리는 비서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누구로부터라도 꼭 발라내는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혼자는 못합니다. 혼자 하면 결코 미디어에 이길 수 없어요. 뭐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면 되죠. 근데 그건 저는 좋은 방식이라고는 보지 않아요. 중요한 기사들이 어디에 숨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뉴스를 잘 발굴하고 잘 발라서 흙이 묻었으면 흙을 털고 가시가 있으면 가시를 빼고 여러분들이 소비하셔야 그게 가장 좋은 소비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 던져주는 뉴스들 쉽게 믿지 마세요. 요즘은 SNS 또 개인간 메신저가 워낙에 발달돼 있어서 여기저기서 정보들, 기사들이 난무하죠.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꼭 발라낸 다음에 판단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디톡스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이 디톡스를 확대 편성하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확대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디톡스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디톡스를 비롯한 스픽스의 프로그램들 지속적인 여러분들의 관심과 시청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정말 고마웠고 지난 2달 제게는 참 의미가 큰 시간이었습니다. 제게도 이런 프로그램은 실험이었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다른 공간에서도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제가 뉴스를 발라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마웠습니다.